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기TV입니다. 오늘은 난자 채취를 해도 한두 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 난자의 개수를 늘릴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식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많은 선생님들이 사용은 하고 있지만 메타 분석이나 임상 연구를 해보면 사용해도 별로 효과 없다는 이야기나 비타민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는 체질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단은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각 약재는 제 전 영상에 거의 다 있으니까 하나하나 궁금하신 점은 영상 참고 바랍니다. 먼저 의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프로토콜을 바꾸는 겁니다. 연구를 해보니 과배란 주사를 300단 이상으로 쓰나 150단위만 쓰나 채취되는 개수는 저반응군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고용량을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배란을 억제하는 주사를 저용량으로 주면서 이 주사를 맞기 시작한 후 2, 3일 정도는 과배란 주사를 주지 않다가 4일째부터 주사를 시작하는, 영어로는 마이크로도스 플레어 프로토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난자가 한두 개 더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임약을 전주기에 투여하게 되면 생리후 황체화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 난자질을 감소시키는 것을 막으면서 난자 개수 자체는 좀 더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35세 이하로 젊으면서 저반응군인 경우는 자연주기나 배란 유도제 등을 이용한 변형 자연주기를 했을 때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채취 개수나 임신율 향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늘 고려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외에 로렐린을 배란 후 일주일 정도 쓰다가 정작 주기 시작하면 중단하고 과배란 주사만 사용하는 배란 억제 주사 중단요법도 있긴 한데 저는 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위에서 말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제일 힘들답니다. 그런데 배란 억제 주사를 아주 저용량으로 사용하고 과배란 주사도 저용량으로 20에서 거의 30일까지 사용한 경우 반응하지 않던 난소에서 1개 정도 난포가 자라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고, 이 상황에서 채취해서 임신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긍정적인 징조는 초음파에서는 자라는 난포가 보이지 않지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 피검사에서는 예를 들어 생리 시작할 때 10일, 열흘째 43, 3주째 89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이는 난포가 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같이 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DHEA는 난자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며 7주 후의 난자질 개선에 관여하는 기전에 대해 연구가 되어 논문들도 있습니다. 38세 이상에서 더 효과가 좋고요. 최장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복용 후 난소 나이 검사상 수치 향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좋아졌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나드 부스터 역시 난자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며 부작용이 없어 복용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서카딘이라는 전문 의약품으로 알려진 멜라토닌 역시 3mg 하루 한 번 잠잘 때 복용하면 난자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건식으로 나온 멜라토닌은 혈중 농도 유지가 30분밖에 되지 않아 전혀 효과가 없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아르기닌 역시 저반응군에서 난자질 개선을 목표로 투여하며 코엔자임과 비타민 E를 복용할 때는 반드시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비타민 E가 생식기, 특히 난소의 산화적인 손상을 막아주고 코엔자임 Q10이 비타민 E의 정상적인 대사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제들은 극단적인 경우, 즉 하나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최근 3가지 메타 분석에서 숫자 개선은 없지만 정상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나스테론이라는 상품명으로 나와 있는 남성 호르몬을 시작 전 6주, 3주 이렇게 한 번씩 맞고 임신 시도를 하면 난자수의 개선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고 저도 가끔 이 제제를 사용합니다. 여러 논문을 보면 모아서 한 번에 넣는 것보다 매달 채취해서 이식을 한 경우가 누적 임신율이 더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옵션을 추가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 번 실패하신 분들에게 해보는 검사 중 자궁내막 수용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150만 원 돈이 들어가니 부담스러운 검사이기도 한데요. 원리는 여성의 착상 시기에 특정한 유전자 발현이 일어납니다. 그 유전자 발현 정도를 보고 그날이 진짜 착상기일 가능성에 대해 조직 검사를 했더니 70%는 맞고 24%는 하루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도되고 있는 방법은 검사를 그 돈 다 주고 하느니, 그리고 이 검사가 현재는 임의 비급여, 즉 국가에서 인정해 주지도 않는 검사라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일단 한두 번 채취해서 3일 배양 배아가 3개 생기면 이 배아들을 2개의 배지로 나눠서 냉동합니다. 그런 다음 냉동 주기를 시작해서 프로게스테론 질정이든 주사든 맞기 시작한 4일째 배아 2개를 이식하고 5일째 똑같이 3일 배양으로 배양된 배아를 하나 더 이식합니다.
그럼 우리는 94%의 수용력, 즉 척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날에 이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임상 연구 결과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모아서 이식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확률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심지어 두 번째 이식도 의료 급여가 되니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난소 나이 검사, 즉 AMH 수치가 0.1에서 0.4 사이이신 분들은 나이를 떠나 별수를 다 내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난소 기능을 보는 또 다른 호르몬인 난포자극 호르몬은 이상한 파동성 패턴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처럼 여성의 난포자극 호르몬은 사춘기 이후 분비량이 파동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네모 박스에 조금 더 작게 파도치듯 보이는 게 난포자극 호르몬 분비 수치입니다. 폐경이 되면 급격히 상승하는데요. 올라가면 난소 기능은 저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난소의 기능은 대세로 보면 우상향, 즉 나쁜 쪽으로 가지만 그 중간중간에 다시 어느 정도 회복되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반응군도 아직 폐경은 아니니까 어떤 주기에는 안 나오고 어떤 주기에는 난자가 2개, 3개 이상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 즉 FSH 수치가 평소보다 떨어지고 무릎 같은 것도 없을 때 다시 주기를 시도하시면 채취 가능성이나 채취 개수를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꼭 원하시는 아가를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를 산책하는 한가하고 평화로운 어느 오후가 내년에는 두 분께 찾아오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